예, 앞서 일부에서도 이유진 PD가 소개하기도 했지만 최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군이 서한 지구로 탱크를 이제 진입시켰어요. 이런 상황을 지난 1월 22일에 개시한 철벽 작전의 연장선상이다.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벽 작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북부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실시한 대테러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자 지구 전장이 약간 소강되자 이제 PA 보안군, 팔레스타인 당국 보안군과 제닌 현지 테러 세력과의 충돌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드오버 효과로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테러 피해가 가서 그때부터 이제 대테러 작전이 수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핵심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북부, 유대 사마리아 북부인 제닌, 투칼렙, 뉴르삼스라는 난민 캠프에서 이제 그 주로 테러가 집적이 많이 되거든요. 그 무기도 많고 거기서 그 지역 특성이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최근에 문제가 되냐면 이 지역에 이제 요르단 국경을 통해서 밀반입된 무기 그 중화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RPG부터 해서 기관단총 이런 뭐 소규모 그 병력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언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란이 또 가자지구 전쟁 이후로 새로운 전장으로 유대 사마리아를 딱 타겟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눈독 들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 사마리아가 새로운 전장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각이 안 됐느냐? 물론 가자지구 전쟁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대외적인 여건이 바뀐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국가 해법을 관철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대테러 작전이 쉽지가 않아요. 대테러 작전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이건 또 점령군 행사한다, 아파타이트다, 뭐 BDS, 뭐 반유대, 뭐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공사작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큰 테러 사건이 없으면 그냥 수면 아래로 그냥 덮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른바 표피적인 그 제거만 좀 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식의 특수병과 레이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까 이유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지상군 출신 IDF 총장이 온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할레비 총장은 특수병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테러를 그냥 기습해서 조금 제압하고 빠지고 이런데 현지 여론은 이제 대규모 기갑 자산이 들어가서 이제 엎어버리자는 게 기본적인 요선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갈란트 국방장관이 있을 때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바이든 행정부 이런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카츠 장관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그래서 1월 달에 이런 대규모 작전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버스 테러 미수 사건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노선이 좀 바뀐 거죠. 치고 빠지기식 특수전 작전보다는 이제 육군 이제 보병적 인력이 들어가자. 핵심, 육군 보병의 핵심이 뭐냐면 기갑 전력이거든요. 탱크가. 그래서 이미 이 지역에 있는 14,000에서 4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미 다 소개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털어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새 캠프는 병창기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설을 다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탱크가 투입된 게 188기갑 여단 투입이니까 이건 무슨 효과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캠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사마리아 북부를 완전히 차단시킨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버스 테러도 여기서 스필로버가 됐거든요. 그 텔아비브 버스 정거에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밀봉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에워싸는 일종의 공선전 전략을 쓰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대테러 토벌 작전을 집행한다는 것이고, 카츠 장관은 작전 기간을 최장 1년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주둔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려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제닌이라는 곳이 웨스트뱅크이면서도 요르단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알렌비 브릿지라고 그 보더가 있어요.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이 요르단 쪽에서 이 무기를 다 그렇죠. 몰래 들여와서 제닌에 그걸 다 쟁겨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 드라마 파우다의 배경이 제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계속 하마스가 이제 석방을 해주면서 그에 이제 상응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수감자들을 또 한 50배 규모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1,000명 넘게 지금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려난 엄청난 이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그 웨스트뱅크로 다시 들어가서 이들이 나는 테러를 또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이제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지 안보 전문가도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탱크를 여단을 장기 주둔한다고 해서 이게 억지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테러 세력을 억제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이제 이스라엘 행정부, 이스라엘 내각의 그 정부의 이제 벤 사베트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그 테러범 석방으로 테러 소요 총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병력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번에는 운 좋게 좀 머리 나쁜 테러리스트 때문에 이게 테러 버스 폭파 테러가 회피됐지만 이거 대량 살상 테러 발생 빈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전에 얘기했던 이 스필오버 효과가 있는데 그럼 솔루션 어떻게 하냐. 현행 탱크를 1년간 장기 주둔할 게 아니라 장기 주둔해서 뭐 점진적 무력 행사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작부터 초장부터 압도적인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 다미니스 전략을 써서 각종 시설 파괴, 그러니까 여기 일반 주거지에다가 이제 막 가자지구처럼 막 테러 물자를 엄청나게 장전시키고 있으니까 시설 파괴,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 그다음에 무기류 압류,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그 도로를 이렇게 넘어오려면은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 조력자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는 건데 이 이스라엘 국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처벌하고 이런 거를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쓸어 털어버려야 된다. 이른바 표현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크아웃 펀치, 한 방으로 보내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시민들 역시 이제 군 당국에 의지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도 자위권을 행사해야 된다. 총기 소지하고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된다고 또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전면전 개념, 가자지구 전쟁처럼 유대 사마리아에서도 전면전 개념부터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근데 그동안 이게 좀 여의치 않았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자국민의 자위권 행사가 여의치 않았던 게 바이든 행정부가 자위권 행사하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서 대인 제재 테러를 걸어버렸어요. 금융 제재를.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트럼프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문제는 없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하나씩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요걸로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국내 여론도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가자지구만큼 유대 사마리아도 접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뭐 대다수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죠. 리쿠드당의 대변인이 아주 또 민감한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서한지구라고 했던 지금 이제 유대 사마리아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테이크오버 하겠다. 점령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연장선상으로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테이크오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리쿠드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이스라엘 주권 지역 이제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을 지금 주창하는 것이고, 이런 주장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일단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민초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과 공생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10월 7일 학살 이후로 딱 픽스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근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이스라엘 국내적인 그 여론이나 의지보다 중요한 게 국제사회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알지만 지지난주에도 방송해드렸지만 미 상원에서 이제 서한지구를 이제 유대 사마리아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안도 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이제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시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계 이제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 모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보수주의 행동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다 집합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우리나라 보수주의 세력도 갔지만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보수 정파 세력들이 많이 갔어요. 여기서 이제 시팩에서 이제 복음주의 교단 중심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 미국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핵심 그 지지층 블록인데 거기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의 핵심 부속 국토 인테그럴 파츠로 병합시키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호. 이 결의안이 무슨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고 이 시팩이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어떤 강령이나 커뮤니케를 선택을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어젠다로 이제 장외에서 딱 설정해놓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받아서 이제 정책으로 집행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주권 편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공식적으로 승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장외 보수 단체에서 어젠다를 띄우면은 이제 제도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은 긍정 검토 중에 있다라고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현지 국민들은 유대 사마리아를 단숨에 그냥 압도적으로 진군해서 접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카츠 국방장관의 장기 1년 그 주둔 계획 전략은 뭐냐면 유대 사마리아 진군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력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승인을 하면 외교적으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제 진격할 수 있어서 다 접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장기로 잡아놓은 것이죠. 카츠 국방장관은. 그러니까 이거 다 준비를 해놓고 미국에서 뭐 가자 테이크오버처럼 딱 승인령이 떨어지면 그린라이트가 떨어지면 바로 이제 가서 접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는 올해나 뭐 내후년까지는 이제 유대 사마리아도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 그 예루살렘 수도 이전, 뭐 대사관 이전, 뭐 이런 것처럼 유대 사마리아도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주권 상황으로 완전히 편입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전에 95년도인가요? 그 오슬로 협정에서 그 웨스트뱅크 그 안을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누면서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아니면 그 아랍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없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병합을 해버릴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슬로 협정 감독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이국가 해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단절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입니다. 그 가자지구도 어떻게 보면 오슬로 협정의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국가 해법에 관련된 모든 부속 조항은 다 폐기시킨다라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핵심 정책 어젠다 방향성 기조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실무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DF를 일단 그 장기 주둔을 시켜놓고 차근차근 이제 집행해 나간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가자지구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르면은 그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100만 명은 이집트로, 100만 명은 요르단으로 보내서 너네들이 좀 받아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인데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한 350만 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요르단 제일 가까운 게 요르단이고 뭐 많지 않습니까? 주변국도 이제 아랍 연맹이 이제 받아야죠.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안 통합니다. 뭐 다음 달 4일 날에 이제 아랍 연맹이 와서 이제 가자지구에 대한 이제 사후 방안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유의미한 그게 나오지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카타르랑 친시아파 계열 아랍 국가들 또 반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 이견이 많은 걸로 있으니까 아마 트럼프 안이 아마 끝까지 관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